네, 반갑습니다. 저는 스피드플로어의 공동대표 홍석민입니다. 발표하기 앞서서 제가 이런 컨퍼런스 자리는 사실 처음이에요. 저희는 21년 11월에 법인 설립된 스타트업이고요. 처음이다 보니까 약간 긴장되는데 좀 편안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플로어는 21년 11월에 법인 설립되어서 홍현진 공동대표님이랑 저랑 같이 하고 있고요. 같은 홍씨다 보니까 많이들 눈치채시는데 저희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가 운송업을 20년 동안 운영을 하셨어요. 하시다가 이런 스피드플로어랑 같은 시스템이 이 물류업계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개발을 하셨고요. 저는 인하대학교에서 물류학을 전공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 큰 차가 아니라 작은 차나 뭐 중간 사이즈 차 전체적인 물류 시스템에 좀 접목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시작된 게 스피드플로어입니다. 22년 말에 해양수산부 우수물류 신기술로 선정되어서 NET를 받은 걸로 시작으로 24년에는 국토교통부의 7번째 NET로 지정이 됐고요. 해수부랑 국토부에서 NET를 동시에 받은 건 저희가 유일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도 저희를 많이 지원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시드 투자도 받고 또 초격차에서 로봇 분야로도 선정이 되고 또 팁스도 많이 들어간 그런 게 있습니다. 스피드플로어 시스템이 뭐냐? 요거는 제가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게 훨씬 더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스피드플로어는 화물차 바닥에다가 설치하는 컨베이어 시스템입니다.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고요. 화물차 바닥이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이 적재함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적재함 안에 있는 화물이 사람을 마중 나오는 거죠. 또 반대로 실을 때도 빈 공간이 없을 때 이렇게 밀어가지고 빈 공간 확보해서 상차를 하게 되고 하차를 하게 되는 게 스피드플로어 시스템의 장점입니다. 요거를 저희가 개발하고 나서 요거를 이제 막 저희가 뭐 쿠팡이든 막 이렇게 막 도입해가지고 요거 상하차 할 때 쓰면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릴 때 뭔가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23년도에 저희가 저희 연구원 2명 데려다 놓고 300박스를 스피드플로어 쓰지 않았을 때랑 썼을 때랑 상하차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상하차를 한 영상이 있습니다. 왼쪽 영상에 자세히 보시면 저 뒤쪽에 있는 벽이 나오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저 벽은 바닥이랑 붙어서 설치가 된 거라서 이동하는 거고요. 벽은 공간을 구획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상차를 하고 빈 공간이 없을 때마다 뒤쪽으로 조금씩 밀고요. 오른쪽에 있는 분은 왼쪽이죠. 왼쪽에 있는 분은 원래 하듯이 적재함 안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게 되고요. 똑같이 300박스를 했는데 좌우측 비교해 봤을 때 1시간 반에서 26분으로 감소. 더 중요한 거는 이쪽 연구원이 제 고등학교 동창인데 다시는 시키지 말라고 다리를 후들거리면서 나오더라고요. 너무 힘들다고. 여기에 저희가 이 작은 차에다가 스피드플로어 시스템을 적용하고 나서 이거는 기사님들한테 정말 필요한 솔루션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사업화를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고 현재 저희 스피드플로어가 성장하는 단계로는 효율화, 자동화, 무인화 이렇게 3단계로 성장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이 앞에서 보여드렸던 영상은 사실 자동화나 무인화라기보다는 효율화에 가깝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24년까지는 효율화에 대한 검증을 어느 정도 했고요. 25년 들어오면서 효율화에서 자동화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고 그 넘어가는 기술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스피드플로어가 갖고 있는 가설은 그렇습니다. 배송 시간을 줄이는 게 물류 기업들의 핵심 경쟁 요소인데 배송 시간을 줄이면 줄일수록 비용은 당연히 증가하는 게 아닌가. 거기에 기사님들이 힘든 건 덤이고요. 스피드플로어를 적용하면은 애초에 상하차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물리적으로 줄여주니까 그러면 배송을 더 빨리 하면서도 동시에 비용이 증가하지 않거나 혹은 감소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저희가 컬리랑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라스트마일 배송을 직접 운송 계약을 해가지고 한 10대 정도를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재밌는 개념이 들어왔어요. 보통 라스트마일 배송할 때 기사님들이 하루 2회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2회전이라 하면은 12시간 일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쿠팡에서는 캠프라 그러죠. 캠프에 들어가서 상차 한번 하고 배송 한 사이클 돌고 다시 들어와가지고 또 상차하고 한 사이클 돌고 해서 보통 2회전을 하게 되거든요. 컬리랑 해봤더니 저희 스피드플로어를 적용하면 3회전이 가능하더랍니다. 물론 동선을 좀 잘 짜긴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3회전이 가능하다는 거는 당연히 상하차 하는데 시간이 60분에서 20분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고요.
배송하는 과정에도 적재함 안에 안 들어가도 되고, 저희 가끔 가다가 길 가다 보면은 갓길에 막 화물차 세워놓고 안에서 기사님들이 짐 정리하고 있지 않나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한 50% 정도 배송하고 나면 화물이 넘어져요. 안에서 섞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안에 들어가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 격벽판이 계속해서 딸려 나와가지고 빈 공간이 생길 때마다 당겨서 문을 닫으니까 안에서 쏟아지거나 섞이지를 않는 거죠. 그런 데서 시간 세이브를 계속 하니까 3회전이 가능하네? 배송량이 증가하네? 기사 입장에서는 집에 더 빨리 가거나 더 많이 배송해서 이 매출을 늘릴 수가 있고요. 컬리 입장에서는 요즘 말 많이 나오는 주 6일째 내, 5일째 내, 주 70시간 일하네, 60시간 일하네, 그런 것들에 대한 솔루션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물류 솔루션이라 그러면은 되게 많이들 소프트웨어나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저희 개념에는 이 화물차 안에 사람이 들어가는 것부터 해결을 해야 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류라는 거는 어떤 물리적인 흐름이다 보니까 하드웨어적으로 먼저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접근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도입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 간선차에서의 상하차 자동화 부분입니다. 아직은 저희가 구현을 못했어요. 근데 가설은 그렇습니다. 사람이든 지게차든 뭐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간선할 때 윙바디 막 이런 걸 쓰는데, 그런 거 쓸 때 보통 차들이 대기를 굉장히 오래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바닥이 움직이다 보니까 차가 도크에다가 꽁무니만 대가지고 화물을 밀어 넣으면 되지 않을까? 아니면 이미 깔려 있는 화물을 안으로 밀어 넣기만 하면은 상하차 하는데 시간이 많이 단축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가 이제 미들마일 단계에서 보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게 물류센터, 물류 기술이 계속 발전을 하면 발전할수록 저희 스피드플로어 기술에 대한 이 화물 차량과 물류센터 간의 이 상하차를 자동화하는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물류센터 자동화 기술이다라고 하면은 뭐 아마존 키바나 뭐 스페로 뭐 이런 저희가 흔히 보는 로봇팔, 뭐 AGV 모듈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정작 중요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과정에서 상하차는 솔루션이 사실 없어요. 생각해 보면은 뭐 아마존에서 스페로가 뭐 적재함 안에 들어가서 막 상하차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거는 물류센터 입장이고요. 화물 기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화물 기사는 차를 물류센터에 세워놓고 상차가 다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아니면 하차가 다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로봇을 도입해서 상하차하는 인력을 줄인다라는 효과는 있긴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화물차 입장에서는 효율성이 안 나오는 거죠. 화물차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12시간 일을 한다 가정하면 그 중에 5.5시간 정도는 대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일하는 시간의 한 45% 정도가 대기 시간이에요. 화물차 관점에서는 그래요. 그러면 그 대기 시간도 분명히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항상 생각하는 뭐 로봇팔이나 이런 것들은 화물차 대기 시간은 고려하지 않은 솔루션인 거죠. 그래서 스피드플로어는 저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바닥이 움직여서 화물을 바깥으로 쏟아낼 수가 있으니까, 쏟아낸 화물을 물류센터로 받아주기만 하면은 상차 하차가 자동화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이고, 이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한 번에 3개가 나와서 조금 당황스러운데, 요 하단에서 보시는 거는 큰 차예요. 요거는 25톤 대형 트레일러 항만에서 사용하는 거고요. 사실 요 영상을 넣은 이유가 저희 스피드플로어는 요 큰 차 먼저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큰 차는 용도가 이런 석탄 같은 벌크 화물이랑 팔레트 화물을 하나의 차량으로 운반한다라는 개념이고요. 예를 들어서 설탕을 코카콜라 공장에 가져가서 코카콜라 공장에서 그 설탕으로 코카콜라 완제품을 만들어서 다시 이렇게 가지고 온다면은 그 프로세스 하나를 돌리는데 차량 2개가 필요해요. 덤프트럭 하나, 그리고 윙바디 차량 하나. 근데 저희 스피드플로어 차량은 둘 다 서로 다른 종류의 화물을 2개를 동시에 운반하니까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팔레트도 저렇게 운반하는 데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이 안에서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가 움직이니까 바깥에다가 화물을 대기시켜 놓고 쭉 밀어 넣거나 빼면 되지 않을까라는 개념이고요. 저희가 2월 초에 어디 회사랑 우리나라 대기업이랑 계약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그 완제품 운송을 하려고 공장을 아예 완전 무인 자동화를 하려고 무인지게차까지 다 도입한 공장을 구축을 했습니다. 공장을 구축해서 무인지게차를 돌리려고 보니까 이 지게차가 적재함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공장까지는 다 무인화를 해놓고 공장이랑 상하차 하는 그 도크 앞에다가만 유인지게차를 따로 배치해가지고 상하차만 사람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너무 웃기니까 거기에서 저희한테 먼저 연락이 와가지고 스피드 플로어 장치가 이 무인지게차가 뒤에 오면은 센서로 인식해가지고 그냥 밀어 넣어주고 밀면은 그 무인지게차가 뜨고 가고 빈 공간 생긴 거 다시 밀고 하면 되지 않냐. 저희 가능하죠. 그래서 계약해가지고 지금 공장에서 지금 막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도입하면은 또 도입한 거에 대해서 데이터를 뽑아볼 텐데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이게 공장이든 물류센터든 다 무인 자동화가 되면 될수록 상하차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그 미싱 링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고 그게 저희 스피드플로어 기술이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설명드릴 거는 요 컨퍼런스에서 제가 드리고자 했던 말씀 프리스태킹에 대한 개념인데요. 프리스태킹이 뭐냐? 화물을 미리 쌓는다라는 걸 그냥 단순히 영어로 지역한 겁니다. 아까 화물차 입장에서는 로봇팔 이런 게 도입되는 게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화물차는 대기시간이 45%고 로봇팔이 아무리 막 24시간 돌아간다라고 하더라도 이 로봇팔은 어쨌든 화물차 안에다가 화물을 쌓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려면 화물차가 그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화물 기사도 그 현장에서 대기를 해야 되고요. 화물차의 효율성을 올리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저희가 생각한 개념은 저희는 바닥이 움직이잖아요. 차가 오기 전에 화물을 미리 쌓아놓는 겁니다. 그리고 차가 오면은 꽁무니를 붙여서 밀어넣고 차는 나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가 갖고 있는 프리스태킹에 대한 개념이고요. 그걸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요 적재함 안에 빈 공간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디지털라이징을 할 필요가 있었어요. 요거에 대한 디지털라이징도 사실 적재함 안을 디지털라이징 한다고? 그러면 뭐 굉장히 고난이도의 뭐 비전 센서라던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접근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요 격벽판의 위치만 특정하면은 요 앞쪽은 다 적재율이 100%고 이 뒤쪽은 적재율이 제로인 거거든요. 그래서 요 뒤쪽 공간에 대한 스페이스 메저를 해가지고 빈 공간이 이만큼 있으니까 요 화물을 실을 수 있다 없다에 대한 판단이 되고요. 그럼 거기에 기초해서 선입 후출 가장 마지막에 배송하는 걸 가장 먼저 쌓기 시작하는 프리스태킹 알고리즘으로 화물을 쌓고 여기서 쌓는 거는 로봇팔로 표현했는데 뭐 당연히 도입 초기에는 사람이 되겠죠. 사람이 쌓든 로봇팔이 쌓든 아무튼 테이블 위에다 쌓은 다음에 그 쌓은 거를 차가 들어와서 꽁분이 되고 밀어 넣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프리스태킹, 상하차를 자동화한다는 개념입니다. 저희 스피드플로어 유닛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컨베이어 장치이고요. 사실 장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단순합니다. 다만 이제 요거를 기사님들이 구매할 만큼의 리저너블한 가격으로 낮추고 또 뭐 적재함 내부 공간 손실이나 무게 이런 것들을 최적화하는 게 저희 갖고 있는 기술이고요. 단순히 이런 배송 차량, 저상 차량뿐만 아니라 냉동 차량에도 부업이 되고 뭐 벌크 화물 운반하는 차량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사실 국방부가 저희 제일 큰 고객사였어요. 국방부도 마찬가지로 이 인력이 장병들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상하차 하는 인력이 없어가지고 그 부식 같은 거 운반할 때 상하차 비용을 따로 주고 또 외부 업체를 쓴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에서 국방부에서 저희 거를 한 2주 정도 써보더니 너무 좋다고 여러 대 구매해가서 저희 최고 고객사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컬리랑 직접 운송 계약해서 하고 있는 게 저희가 운송 면에서는 제일 큰 성과를 보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요거 이제 저희가 차량 투입한 현장을 간단한 시뮬레이션으로 1:1 스케일로 구현을 한 건데요. 포인트는 그겁니다. 빈 공간이 굉장히 많아 보이지 않으세요? 왜 그러냐면은 50대의 차량이 이 물류센터 안에서 1시간 동안 상하차를 해야 돼서 그래요. 1톤 차 50대가 들어가야 되는 공간이다 보니까 빈 공간이 많아도 저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고 저렇게 50대가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 동안 가서 일한 다음에 또 한 8시부터 9시까지 한 2시간 동안은 아무 차도 안 들어옵니다. 그냥 계속 빈 공간이에요. 이 물류센터 TC 자체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스피드플로어가 갖고 있는 개념, 이 프리스태킹을 적용을 하면은 차가 없는 7시부터 9시까지는 분류해주는 직원들이 다 쉬거든요. 차가 없으니까 쌓을 수가 없잖아요. 분류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미리 화물을 다 쌓아놓고 차가 들어오면은 차는 밀어넣고 상차하고 나가고 그러면 아까 60분 걸리던 게 스피드플로어 도입해서 20분이 됐는데 저희 목표는 5분으로 단축을 하는 겁니다. 5분으로 충분히 단축이 될 것 같고 그렇게 되고 이제 또 간선차가 들어오면 마찬가지로 화물을 밀어 넣어 가지고 하차 부분을 자동화를 하고요.
상차랑 하차를 저희가 따로따로 보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둘 다 자동화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 프로세스를 하나로 연결을 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물류센터, TC에 들어와 있는 모든 간선차든 배송차든 포함해서 다 5분 이내로 떠나야 된다. 이 물류센터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화물차의 회전율 자체가 올라가다 보니까 화물차 입장에서의 효율성이 굉장히 좋아지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물류센터 3개를 하나로 통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설이긴 하지만요. 아까 50대의 차량이 1시간 동안 물류센터에 머물러야 되니까 공간이 크게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차량 한 대당 머무는 시간을 5분으로 줄이면은 한 150대가 5분 동안 머물러도 비슷한 공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차량이 머무는 시간을 줄이면은 시간이 줄어든 만큼 배송 커버리지 영역도 늘어나고 똑같은 공간의 물류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는 화물의 개수도 늘어나겠구나가 저희 가설이고 요걸 계속 입증하는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념적으로 보자면은 이제 드라이브 스루 하는 물류센터다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프리스태킹 기술, 상차 저희가 컨베이어 기술까지는 확보를 했으니까 이제 프리스태킹하는 기술, 그리고 상차에 대한 그 테이블로 밀어넣는 기술, 하차할 때 쏟아내는 기술, 그것만 지금 R&D를 하고 있고 아마 25년 말부터 해서 하나씩 POC를 하면서 26년 말 정도 되면은 요 드라이브 스루 물류센터에 대한 그림이 어느 정도 나와서 효과가 이렇습니다라고 데이터로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스피드플로어가 집중하는 부분은 이 사실 물류센터라는 게 굉장히 저부가 가치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도 줄고 있고 차량 수급도 안 되고 고강도 노동, 임금도 높고 마진율도 낮고 그런 산업입니다. 물류센터 전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캠프, TC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 캠프, TC에서 결국에 하는 작업들을 크게 보자면 3가지밖에 없어요. 간선차 들어오고요. 분류한 다음에 배송차에 실어서 나가는 게 TC가 갖고 있는 그 역할의 전부입니다. 그거를 전부 다 간선차도 스피드플로어로 하차 자동화하고 분류는 프리스태킹 알고리즘으로 자동화하고 배송도 이렇게 밀어넣어 가지고 나가는 식으로 해서 자동화해서 요 저부가가치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겠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현재 저희 스피드플로어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은 컬리랑 배송을 제일 크게 보고 있고요. 대한민국 국방부랑도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컬리랑 하는 건 사실상 배송차를 대체하는 거에 대한 테스트고요. 국방부랑 하는 거는 인력을 대체하는 거에 대한 테스트고 아까 무인지게차랑 도입된다는 게 LG인데 LG랑 하는 건 간선차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요 3가지의 독립된 프로세스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프로젝트로 해서 키우고 있는데 요 프로젝트들이 크다가 그 교집합 부분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요 TC를 대체하는 하나의 솔루션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직은 저희가 초기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분명히 요 3가지 프로세스들이 하나의 TC에 구현이 되면은 요 TC 전체를 자동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